그래서 한순간에 그 조상아가 개인의 한 인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흑자는 사실 미술이 끝나고 세상이 시작되는 어떤 그 경계를 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과 내가 연결됐다는 그런. 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슈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술관 활용 방법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가지는 못해도 미술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도서관에서 미술관 100% 활용법이라는 이 책을 읽고 이 영상을 한번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요한 이데마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총 한 32가지의 미술관 활용 방법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해서 책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미술관 다니면서 느꼈던 경험을 접목해서 8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이들과 또 평소 미술관에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감상하면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라고 하면 미술관은 우리 창작 영역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그런 분야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그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힘든 간단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그 작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 미술 공간에 자주 간다면 좀 상상력도 많이 넓어지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술관이 보통 이제 다른 공간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같은 데라면 그 영화가 상영되는 그 러닝 타임 시간 동안은 어쨌든 간에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공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회를 간다든지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은 이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미술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일단 표를 끊고 들어가면 거기가 아무리 넓고 유명한 작품이 많은 미술관이라도 거기에 머무는 시간은 그 관람자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작품이 있는 미술관도 뭐 단 1시간도 안 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미술관은 하루가 부족해서 몇 날 며칠을 다시 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바로 그 관람자의 자세와 성향과 또 그 작품과 내가 연결됐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8가지 활용 팁을 통해서 미술관을 어떻게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두 다리를 잘 견디는 법. 꾸준히 쉬고 규칙적으로 걷는다. 네, 미술관 활용법이라고 하는데 대뜸 다리 아픈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미술관은 조금만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미술관에 가면 다리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걷는 게 아니라 작품을 볼 때마다 멈춰야 되고, 또 작품에 적혀 있는 글이나 뭐 그 세부 내용을 보기 위해서 또 허리를 숙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몸을 좀 더 많이 피곤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미술관에 가셔서는 규칙적으로 쉬고, 그 다음에 수분도 섭취하고 꾸준하게 걷는 그런 습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미술관 안에는 앉을 데가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그 미술관 바깥에는 뭐 긴 의자도 있고 쉬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표 끊고 미술관 안으로 입장하는 순간 거기는 딱 작품들만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미리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규칙적으로 걸으면서 체력 안배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미술관 내 안내자를 찾아라 입니다. 요즘은 이제 미술관에 가시면 그 오디오 가이드라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팜플렛 같은 거 보면 작품 설명이나 그 작가의 배경, 뭐 주요 작품들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주는데요. 그것보다 이 책에서도 추천하지만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미술관의 담당자나 안내원 분들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좀 추천하는 작품들, 그리고 관심 있는 작가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더 그 유의미한 그런 미술관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분에게 업무적으로 방해가 되면 안 되겠고요. 또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표를 내밀면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런 미술 공간에서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보는 눈이랄까요? 또 그런 관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미술 작품과 전시 공간을 소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술관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감정은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간단한 작품들, 이게 작품이야? 할 정도의 그런 작품들도 왜 내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얻는 어떤 새로운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같이 교감하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드하다든지 그 다음에 좀 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왜 그렇게 느낄까? 그게 내가 사는 요즘 시대와 맞나? 아니면 이 작품을 그린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 그 상황에서 작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오는 불편함 또한 내가 미술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롯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감정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또 새로운 재미와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상화 감상하는 법입니다. 아마도 이제 전 세계 어느 미술관을 가더라도 이 초상화 작품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셀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이 초상화가 이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상화가 누군가의 얼굴을 닮게 그렸다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술관에서 이 초상화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은 육체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모양과 조합을 통해 그 어떤 작품 속에 있는 얼굴 표정이 좀 더 깊은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놀람이나 연민, 두려움, 고통, 어떤 냉소, 아쉬움, 어떤 불쾌함, 집중,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만 봤던 그 그림 대신 실제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면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물감의 볼륨까지도 다 느낄 수가 있어서 그 초상화가 풍기는 그 이미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초상화가 개인의 한 인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없는 풍경화 보는 법입니다. 이제 이 풍경화도 미술관에 가보시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이 풍경화가 어느 한순간에 풍경을 포착해서 그렸다고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대신 이 캠퍼스 안에 그려진 풍경이 어느 한 시대에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구도와 색채로 표현됐다고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역사의 한 시점에서 풍경화는 이미 확립된 그 시대의 아름다움 개념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나 바위 등을 주의 깊게 배치하였고요. 그리고 낭만주의적, 인상주의적, 그리고 모더니즘적인 그런 방법들로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림 속의 풍경의 이상과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런 재미를 느껴보는 것이 풍경화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림의 액자를 한번 살펴보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미술관에서 이 그림 작품을 보시면 그 그림만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대신 그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로,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 고흐는 액자가 없는 그림은 육체가 없는 영혼과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액자가 그림을 걸어줄 실용적인 용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자는 사실 미술이 끝나고 세상이 시작되는 어떤 그 경계를 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액자가 그림과 세상의 경계를 짓는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에 맞는 또 액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이 너무 화려하면 이제 그 그림이 죽고, 그리고 그 액자가 너무 단순해 버리면 그 그림이 이제 바깥 주변, 그러니까 이제 벽과 이제 동화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걸 적절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액자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술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의 액자는 단순하게 이제 선택해서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걸려져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액자를 보는 그런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로 인한 또 재미도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요즘 같은 현대 미술관에서는 좀 일상적으로 통일화된 그런 액자를 많이 쓰고 있던데요. 오래된 미술관이나 역사가 깊은 그런 미술관에서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관찰해 보면 미술관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는 미술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내가 함께 가는 동행인이 있다면 그 동행인이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미술관에서 보면 이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먼저 놀라고, 두 번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놀라고 하는 특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놀라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해만 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좀 신선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먼저 놀라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미술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나와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미술관에서도 사진 촬영이 허락된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뭐 미술 작품을 찍어도 좋겠지만 미술 작품을 보고 있는 타인의 모습을 찍거나, 그리고 미술 작품을 배경으로 내가 감상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찍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미술관 활용 방법은 자신만의 음악을 준비해 가자입니다. 요즘 일부 미술관에서는 이제 잔잔하게 배경음악을 이제 깔아놓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이 미술관과 어울릴 만한 음악, 또는 이 미술 작품과 어울릴 만한 그런 음악을 미리 준비해 가서 이제 이어폰을 이렇게 들으면서 미술관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음악으로 오는 청각적인 감각, 그리고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는 그 시각적인 감각이 둘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감정도 어떤 좋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스스로 이제 음악의 DJ가 돼서 이 음악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 음악에서 오는 청각적인 감각과 그리고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는 그 시각적 감각이 서로 연결되면서 내 내부에도 뭔가 좀 신선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영감이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음악은 미술의 감각적인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준비해 가셔서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볼륨으로 들어가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좀 소음을 또 좀 줄이는데도 이 음악이 도움이 되니까요. 좀 나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과 미술관에 조금 다녀보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 아셨으면 하는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미술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코로나 시국이라서 대외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미술관도 다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미술관 활용법 8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많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